이게 무슨 스크립트냐면 내일 일정을 확인을 해가지고 장거리를 가야 되면 테슬라의 배터리 그 최대 충전 양을 100%로 맞추는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90%로 맞추는 코드예요. 그거를 이제 앱스 스크립트로 구현을 한 거죠. 일단은 작동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 제가 홍성에 가요. 그러니까 내일은 100%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세팅을. 네. 이렇게 100%로 세팅이 됐죠. 이게 저녁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체크를 해요. 내일 일정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일정을 봐서 딱 그러니까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을 해 놓으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충전량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스크립트인데 스크립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전체 스크립트는 이분이 올려놨어요. 이게 1월 달에 올려놓으신 건데 앱스 스크립트로 테슬라를 제어하는 API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쓰려고 했더니 이게 에러가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버를 만들어 가지고 에러나는 부분을 좀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분이 제공한 스크립트를 썼고 제가 이제 짠 스크립트가 한 요 정도 부분이랑 여기 안에 들어가면 있는 것 중에서 에러를 조금 잡은 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거의 뭐 요 정도 안에서 설명드릴 것 같아요. 앱스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거에다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구글 API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앱스 스크립트에서는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다 제어할 수 있어요. 뭐 일정, 칼렌더, 뭐 구글 시트, 프레젠테이션, 뭐 또 뭐 있어? 연락처, 뭐 다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제공하는 API 그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테슬라를 제어하는 거를 한 건데 이렇게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그대로 따라요. 여기 이제 한 줄 한 줄. 자, 함수는 이렇게 펑션으로 시작을 해요. 이거는 규칙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함수다라는 거를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뭐, 요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어디에는 한 칸을 띄고, 어디는 붙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떼도 되고, 안 떼도 되고, 이거는 가독성 때문에 띈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남의 코드를 쓸 때는 쓰인 거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혹시 모르는 문법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펑션, 함수를 선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나와요. 이거는 칼렌더 체크라고 그냥 제가 부여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마음대로 부여하면 돼요. 그런데 부여하면 안 되는 이름들이 있기야 있죠. 그런데 설마 그걸 쓰겠어? 그리고 가로 쳤죠. 그러니까 이게 함수명이에요. 여기까지가 함수명인 거예요. 가로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로를 치면 그 안에다가 뭔가를 넣고 싶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함수죠.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죠. 얘는 안에 뭐가 있죠. 그리고 얘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를 선언을 했으면 이름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요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걸 이 가로, 이렇게 물결 가로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얘는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칼렌더 체크라는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면 VAR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변수를 선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띄고 callendars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이것도 내가 그냥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그 calendars 안에는 뭘 집어넣을 거냐를 는으로 표시를 해요. 이거는 같다가 아니고 이 변수 안에 얘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냐? 캘린더 앱 점 이렇게 찍혔어요.
이 캘린더 앱은 뭐냐? 요게 바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예요. 이름만 딱 봐서는 캘린더에 뭐 관련된 뭐 함수겠죠. API겠죠. 그럼 얘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API 참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G Suite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게 구글의 서비스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내가 다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칼렌더가 있고 컨텍스, 연락처 있고 데이터 스튜디오, 도큐멘트, 뭐 드라이브 뭐 쭉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내 캘린더 안에 일정이 있으니까 캘린더라는 그 서비스에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겠죠. 내가 필요한 뭐가 됐든 캘린더에 관련된 건 다 이 안에 있겠죠. 그러면은 캘린더에 들어가서 이제 개요부터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뭘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구나. 나 뭐 캘린더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지울 수도 있고 일정을 가져올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캘린더 앱에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은 캘린더 앱 안에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 뭔가 그 명령을 내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의 구분을 이런 식으로 점으로 해요. 그래서 get all owned calendars 요것도 함수죠. 딱 보니까 요게 다 이제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인 거예요. 나는 캘린더 안에 내 일정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캘린더 서비스 안에서 그러면 이 클래스 반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분류대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함수인데 이 함수들을 그냥 일렬로 쫙 나열하면 찾기 힘들잖아. 그래서 대충 클래스라고 나눠 놓고 이 중에서 나는 일정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까? 해가지고 컬러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칼렌더 아니면 칼렌더 앱 아니면 칼렌더 이벤트 뭐 이 어딘가 시리즈 뭐 이 언저리 이벤트도 있고 이 언저리에 있겠죠. 비저빌리티 이런 거 아닐 테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내가 일정을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찾는 거죠. 근데 여기에 캘린더 앱이라고 이제 선언이 돼 있다라는 거는 얘는 이 클래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메서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메서드가 방법이니까 그 중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일정을 가지고 오는 거죠. get all owned calendars. 그러니까 일단은 캘린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캘린더가 그 캘린더를 싹 다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가지고 온 캘린더를 어디다가 넣는다? 이 캘린더스 안에다가 다 때려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은 var 이제 변수를 또 선언을 했죠. date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date라고 해도 되고 뭐 day라고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근데 그 안에는 뭘 집어넣느냐? new date. 이 new가 의미하는 법은 아직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여기 줄은 제가 검색을 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내일이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래. 알았어. 그러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자, date라는 함수죠. 지금 얘는 대문자로 시작했어요. 얘는 소문자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면 이제 오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는 대문자고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소문자로 쓴다든지 소문자로 썼는데 대문자로 쓴다든지 이런 거 찾아내기 되게 쉽지 않아요. 이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예요. 이거는 앱스스크립트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거 이런 거는 자바스크립트 함수, 앱스스크립트 함수인 거고 이런 거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함수, 내장 함수는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보안상 문제가 되는 것만 빼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그걸 찾아보면 되겠죠. 데이트. 데이트는 오늘 지금 현재 날짜와 시간을 생성해 주는 게 이 new data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트 안에는 오늘 지금 현재 생성 그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내일이에요. 오늘이 아니고. 그럼 내일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데이터라는 변수를 setDate. 자, 요것도 역시 자바스크립트 함수예요. 어떤 날짜로 세팅을 해라라는 뜻이죠. 데이트. 이 데이트에서 데이트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시간도 있고
날짜도 있고 연도수도 있고 데이트 안에 이 뉴 데이트라는 생성된 값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연도, 월, 일, 시, 분, 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는 데이트니까, 날짜니까. 이 데이트 안에서 get date, 날짜를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온 거에 더해라 하나. 그러면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팅을 해라. 아, 그리고 요 뒤에 어퍼스트로피가 붙은 거, 이거는 그 마침표예요. 우리들이 이제 글 쓸 때는 마침표예요. 그럼 이게 없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스크립트를 짠 거를 보면은 이걸 생략한 경우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저거를 생략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디는 또 생략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 어퍼스트로피 마침표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파이썬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어마다 달라요. 이건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그냥 마침표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 한 줄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났어 라는 표시로 맨 마지막에 찍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근데 잘못하면은 다 끝나지 않은데 여기 가로를 쳤단 말이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퍼스트로피를 찍어야 되니까 이 안에 안 쓰고 그냥 가로 치고 어퍼스트로피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줄은 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익숙해졌죠, VAR. 네, 변수. 네, 이벤트. 변수명이에요. 네. 선언을 해줬어요. 이벤트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는데 위랑 다른 게 는이 없어. 그쵸?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선언만 해주고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안 갖다는 거야. 뭐 주머니에 뭐 꼭 뭘 넣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주머니만 가지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줄은 VAR 변수 선언했고 이벤트 콘케이트, 이것도 제가 그냥 이름을 넣은 거고요. 여기는 또 특이하게 쌍따옴표만 딱 넣어놨어요. 자, 얘는 넣긴 넣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죠. 그냥 빈 값이겠죠. 그러면 얘랑 차이는 뭐냐라는 거야. 얘도 어차피 빈 값일 거고 얘도 빈 값일 거고. 근데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좀 공부해봐야 되는 건데, 변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변수형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머니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담길 거를 정해야 돼. 보통은 정해야 돼요. C는 그게 정해져 있어. 여기에는 정수만 담을 수 있어. 여기에는 실수만 담을 수 있어. 아니면 여기는 뭐 문자열만 담을 수 있어. 보통은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언했을 때 여기 선언해주는 이 선언값이 달라져요. 뭐 정수는 int, int라든지 뭐 실수는 float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거에 상관없이 모든 자료형을 그냥 VAR로 이거 하나로 그냥 다 써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 안에는 정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실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열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배열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따옴표는 문자에 쓰죠. 얘는 문자열을 쓰는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옴표만 하고, 근데 값은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안에는 문자열만 집어넣겠다.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처음에 구분 안 했죠. 이거 안 하고 요 위에처럼 썼어. 근데 했더니 에러가 나더라고. 아, 그 여기에 문자열 변수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한 줄 한 줄 차례대로 짜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 전체를 동시에 짠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전체의 논리 구조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흐름도를 먼저 짜죠. 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도를 먼저 다 짠 다음에 이제 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짜는 코드는 몇 줄 안 돼, 불과. 뭐 20 몇 줄 정도 갖고 내가 그 테슬라를 제어한다는 게 재밌잖아. 근데 요 20 몇 줄밖에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은 변수 선언했어요. 이제 외웠죠. VAR 변수. 카라는 변수명을 지정해 줬고요. 그 안에는 또 요번에는 달라. 마이카 함수가 왔네? 함수가 왔죠. 뭐 숫자가 오기도 하고 날짜가 오기도 하고, 이거는 뭐
칼렌더의 전체 접근 정보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는 함수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호출한 거예요.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안에서 코드 안에서 함수를 쓰게 되면 그 함수를 내가 호출하겠다, 부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함수가 호출된 거예요, 사실. 함수가 호출된 값이 결과값이 이 안에 들어간 거지. 자, 마이카는 그럼 어디 있느냐? 그럼 마이카를 찾아야죠. 마이카는 여기 있죠. 자, 마이카라는 함수는 뭐가 들어갔냐? 여기는 var API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get tesla API 가로치고 메일 패스워드. 아까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죠.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죠. 없는 형태로 호출을 했어요. 근데 얘는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인자가 있어. 메일 패스워드라는 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그럼 메일은 뭐냐라는 거야. 메일은 내가 미리 값을 준비해 줬어요. 여기 셋업에 const 메일 있죠? const 메일이라고 미리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테슬라 아이디가 들어가. 여기 내 테슬라 아이디예요. 그 const는 뭐냐? 아까 var이라고 그랬잖아요. 변수죠. 변수는 변하는 값이죠. const는 이게 뭐의 약자냐면 constant인가? 그러니까 상수. 안 변하는 값. 네. 그래서 변수는 나중에 이 변수들은 이때는 데이트가 오늘 날짜였죠. 근데 이 네 번째 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데이트 값이 내일 날짜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변수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수는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고정 값이야, 딱. 그리고 이 상수는 원칙적으로 이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돼요. 내가 선언한 그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는 그 함수 안에서만 쓰이고 밖에서는 접근을 못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 상수는 모든 함수에서 다 호출할 수가 있어요. 다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따로 빼놓은 거예요. 메일에다가 내 아이디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이렇게 준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이 되면 그러니까 내 차는 남의 차가 되는 거지. 또 준비한 게 카네임이야. 이건 내가 부여한 차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리그라는 상수명을 했는데 여기다는 장거리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런 데 가는 게 장거리다라는 걸 여기에다가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규식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정규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나중에 정규식을 쓸 때 이걸 가져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get tesla API를 호출을 했는데 얘한테 그냥 호출하는 게 아니고 메일, 아까 준비한 메일과 패스워드를 같이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부를 때 승철씨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냥도 부르죠. 근데 인자를 넘겨줄 수도 있죠. 승철씨 밥 사줘요. 승철씨 뭐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넘겨주면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뭔가를 넘겨주면서 이 get tesla API를 호출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걔는 어딨냐? get tesla API. 여기에 보면은 기존에 이분이 짜준 스크립트 안에 get tesla API라는 게 어딘가 있어. 여기 있네요. get tesla API. 봤더니 자, 펑션 함수다. 얘는 함수다. 이제 잘 보이죠? get tesla API. 얘는 한 칸을 띄었죠. 얘는 한 칸을 안 띄었죠.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보통은 별로 안 띄는데 독특하게 띄었어요. 자, get tesla API. 기존에는 펑션에 이 안에 값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번에는 get tesla API 하고 예전에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로만 있었는데 얘는 이메일이라는 것과 패스워드라고 뭔가 글자가 있어. 이러면은 대충 이제 감이 오죠. 아까 여기에서 메일과 패스워드를 넘겨줬잖아요. 셋업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넘겨줬죠. 그럼 얘는 받은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피처가 있으면 캐처가 있죠. 그러니까 얘도 던져주면 받아야 돼. 근데 얘는 메일로 던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메일로 받았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는
여기 이메일 안에는 이메일이 온 게 아니고 이 메일의 값, 그러니까 이 실제 요 값이 던져진 거지 이 메일이라는 글자가 던져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메일과 패스워드가 던져졌다. 그래서 이 던진 거 갖고 이 함수 내에서 뭐 어떻게든 써봐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return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new tesla API, 얘는 get tesla API고 tesla API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뭔가 new 뭐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명령어거든요. 이게 뭔 뜻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뭔가 새로운 기존에 있는 값이 아니고 새로운 값으로 뭐 또 리프레시 해라라는 뭐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거 그냥 짐작을 할 뿐이고 뭐 굳이 몰라도 동작하잖아. 아까 봤지? 되면 되는 거야. 코딩 별거 아니에요.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메일을 던져줘가지고 얘는 또 그거를 받아서 이 테슬라 API한테 또 던져준 거야. 그럼 테슬라 API는 또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봤더니 여기 바로 있어요. 요것도 또 희한하게 썼죠. 테슬라 API는 펑션하고 이메일 패스워드 여기에서 던져준 값을 여기에다 넣고 펑션을 얘는 뭐 펑션 이름이 없죠. 뭐 굳이 이름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바로 해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막 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 사람은 세미콜론 안 쓰죠. 생략을 했어. 아무튼 그래서 이 테슬라 API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리턴해줘라, 돌려줘라. 만약에 이 리턴이 없으면 함수가 결과값을 그냥 꿀떡 삼키고 값을 안 줘. 그냥 일만 하고 그냥 소화만 시키고 그냥 끝이야 그게. 근데 얘는 그 결과값을 리턴해줘라. 그러면 이 리턴 시켜준 이 값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받은 그 값이 뭐가 됐든 API로 된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ID는 API, 이 API는 요 위에 쓰였던 API예요. 여기에서 나온 그 결과값에 뭔가 함수인가 보죠. 거기 안에서 get vehicle ID, 카네임, 아까 썼던 그 카네임을 넣어서 이 함수를 또 실행을 해서 그거에서 나온 결과값을 ID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카는 이 API 안에 get vehicle 요 ID를 가지고 넘겨줘서 그 리턴된 값을 또 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카를 리턴 시켜줘라. 그래서 마이카 안에는 이 카가 리턴된 값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 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차에 접속 권한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저 카로 내 차를 다 제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for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루프문이거든요. 순환문, 반복문. 그러면 for문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돌릴 때 쓰는 거예요. 이때는 왜 필요하냐면 캘린더마다 캘린더 안에 일정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캘린더도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일정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한 번에 한 가지만 가져와요. 한꺼번에 가져올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한 번에 한 가지만 해. 뭐 양자 컴퓨터 얘기 들었잖아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열어낼 수 있다라고 했죠. 들어봤어요? 양자 컴퓨터 원리?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하나만 열어볼 수가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열어볼 수가 있는 거야.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안 되면은 속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뭐 100만 개, 1000만 개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된다. 라고 하면 그걸 얘로 하면은 그걸 하나하나 다 열어보는 거야. 근데 양자 컴퓨터는 뭉텅이로 그냥 싹 다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돼요. 자, 폼은 이 안에는 어떤 이제 뭘 써야 되는지는 포문을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자, 포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포문은 뭐 영원히 루프를 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딱 만족됐을 때 멈춰야 됐죠. 그런 게 그 기술돼 있는 거예요. 변수를 여기에서 바로 선언을 했고요. i는 뭐 그냥 뭐 루프를 쓸 때 보통 많이 써요. 뭐 i가 될 수도 있고 n을 써도 되고 r을 써도 되고 마음대로 써도 돼요. 변수니까. 그리고 이 i 안에는 0이라는 걸 기본값으로 넣고요. 이 i가
이 캘린더는 여기서 왔죠? 이 캘린더 안에는 내 캘린더가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length. 자, 요것도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캘린더 안에 그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나는 지금 캘린더를 10개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캘린더 안에 length는 1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10이란 값이 i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i가 0이겠죠? 0은 10보다 작으니까, 순환을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근데 다 10번을 다 돌렸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를 다 썼다라는 거죠. 내 캘린더를 다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이 됐다. 그러면은 10이 여기 i가 10이 되면 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루프를 돌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조건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마침표가 다 뒤에 한 문장씩 있죠. 한 줄에 한 문장씩. 근데 여기에 마침표 있고 여기에 마침표 있죠. 이래도 되냐? 아, 돼요. 사실 이거 다 한 줄로 써도 돼요. 어차피 컴퓨터는 이거 다 한 줄이야. 사람이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조건을 걸어줬어. 이 조건이 맞으면 이 루프를 한 번 돌린 다음에 이 i라는 값을 플러스 이것도 이제 규칙이에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i에다가 한 번 돌면 더하기 1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식이에요, 이거는. 예전에는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썼어요. 옛날 베이직 때.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귀찮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약식으로 쓰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플러스. 그러면 요것도 플러스가 뒤에 온 거냐 앞에 오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얘는 한 바퀴 돌고 i에다 1을 더하는 거고, 뭐 플러스가 앞에 오면은 돌기 전에 1을 더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됐죠. 아까는 이게 뭐냐라고 했지. 이제는 이해가 되지.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공부에서 제일 좋은 거는 남의 코드를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 기본 문법은 그때 공부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줄은 이벤트. 아까 위에 이벤트 요거 준비한 거 있죠? 네, 그거를 여기 가져온 거예요. 이벤트 안에 이제 뭘 넣겠다라는 거야. 뭘 넣을 거냐라고 한다면 캘린더 안에 캘린더 여기 있죠? 여기에는 내 캘린더가 몽땅 있죠? 10개가. 떼거지가 다 있죠? 근데 한 개씩 열 수가 있으니까 그 캘린더 중에 한 개만 열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로, 꺽쇠 가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담겨진 변수를 배열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지금 현재는 이 i 안에는 0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코딩에서는 0이 1번이야. 첫 번째 캘린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캘린더 여러 개 중에서 첫 번째 거. 그 안에 get event for day 요거는 또 어디서 나왔냐?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일정을 가지고 오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 다 찾아봤더니 저 코드는 다 여기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보면 get events for day죠. get은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야. get events for day 여기 있죠. get all events that occur on a given day.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데 모든 이벤트를 다 가지고 오는데 일어나는 언제 내가 정한 날짜에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다 가지고 온다라는 그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료형. 이 안에는 어떤 자료들이 담기느냐를 표시를 한 거예요. 스트링은 문자. 여기에는 변수. 이렇게 가로, 꺽쇠 가로가 돼 있죠. 이거는 변수를 의미해요. 변수래, 배열. 이거는 배열 값이 들어간다. 이거를 딱 보면, 배열이구나. 그러면 배열은 이 가로 안에 뭐 0이든 1이든 3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분리는 yes, no.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안에 딱 봤더니, 요렇게 예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제가 나오면 이 예제를 한번 아주 간단한 그 코드로 돌려보는 거야. 그러면 이해가 돼. 그럼 요게 이제 그 날짜에 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오는 코드예요. 요걸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게 여기죠. 네. 데이트는 내일 날짜. 여기에서 수정해준 내일 날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일 있는 일정을 0번째 캘린더
있는 내일 날짜의 이벤트를 몽땅 다 가지고 와서 이벤트 안에다가 넣어라. 지금 미국 사람들은 변수를 쓸 때 이벤트와 그러니까 s를 붙이고 안 붙이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보통 s가 붙였다 그러면 거의 배열, 그리고 하나일 경우, 그러니까 값이 하나일 경우, 문자열 하나, 뭐 숫자 하나일 경우에는 그냥 s를 안 붙여요. 그래서 이 안에는 그러면 첫 번째 캘린더에 그날 있는 이벤트를 몽땅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배열 값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서 이벤트 하나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 하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제. if문은 만약에 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조건이 들어와요, 가로치고. 가지고 왔는데, 그 날짜의 일정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 일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벤트의 length는 아까 여기에서 했죠? 여기 위에서 했죠?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이벤트 안에 뭐가 들었냐라는 거야. 하나 이상. length는 0부터 시작할 수가 없죠. 길이는 0부터 시작할 수가 없죠. 하나가 있으면 하나죠. 그래서 하나라고 한 거예요. 하나 이상 있다라면 뭔가가 있다라는 거지.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죠. 일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 이상이면은 포문을 또 썼어요. 요거 위에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벤트가 이제 비로소 하나씩 다 가지고 오는 거야. n은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벤트 length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는 칼렌더를 평가를 한 거고, 이제는 칼렌더 안에 이벤트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이벤트를 가지고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concate라는 변수는 문자열 변수예요. 현재는 빈값인데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이벤트 concate가 또 들어갔죠. 이벤트 concate 지금 현재는 빈값. 그러니까 코드 스크립트는 요 는이 있다 그러면 뒤에 거를 먼저 실행하고 이거를 는 앞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실행하는 게 아니고 뒤에 걸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는 아무 값이 없는 거야. 거기에다가 더하기. 얘는 문자열을 붙일 때도 더하기고요. 숫자를 합칠 때도 더하기야. 근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더하기는 숫자에만 쓰고 문자열을 합칠 때는 뭐 다른 걸 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쉽다라는 게 이런 규칙이 하나하나 늘릴 때마다 당연히 더 어려워지는 거죠. 단순해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작 속도가 느려져요. 왜냐하면 자원을 많이 준비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주머니가 있잖아요. 주머니를 마련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주머니를 어디에다 마련하느냐? 램에다가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료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대로 잡아놔. 억 단위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가 막 몇만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으로 잡아놔. 일단은. 그러면은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공간이 많으면 그만큼 느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료형을 선언해 주는 게 뭐냐면, 정수형이다. 그러면은 실수형보다는 훨씬 적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의 효율을 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뭐 대단한 걸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그렇게 엄밀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쉽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벤트 안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배열, n번째, 지금 0이죠. 첫 번째 그 이벤트를 가지고 와서 get location. 이것도 역시 이 API에 있어요. 저것도 구글 앱스 스크립트 캘린더의 함수예요. 얘는 뭐냐면 get 가지고 와라 location 지역. 그러니까 내가 일정을 등록을 할 때 일정 제목과 거기에 보면 위치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일정을 보느냐. 그 주소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온 거를 이제 이벤트 concate라는 문자열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포문이 2번을 썼는데 이거를 다 돌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벤트 concate 안에는 내가 갈 곳의 주소가 쫙 나열되어 있겠죠. 구분 없이. 자, 그 다음에 또 선언을 해주고요. events found, event concate 여기에 쓴 거를 내가 내일 갈 일정의 모든 그 주소 문자열에서 매치.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예요. 매치는 뭔가 매치시켜라 뭐 그런 거죠. 레그 아까 여기서 선언한 레그 홍성 부여 익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요거는 정규식이에요. 정규식은
요걸로 시작을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정규식은 요걸로 시작을 해서 요걸로 끝나요. 그리고 G라는 플래그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얘는 글로벌인가 하여튼 뭐 전체에서 찾아라 뭐 아니면 라인이 뭐 I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있는데 보통 G를 써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되더라고. 그리고 요 캐럿은 or의 뜻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홍성 또는 부여 또는 익산이면은 매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갈 일정을 쫙 늘어뜨려 놓고 거기에 홍성이나 부여나 익산이 있으면 내일은 멀리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값이 이벤트 파운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 파운드를 평가를 하는 거죠. if 만약에 이벤트 파운드 안에 널 값이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 값도 없다면 그러니까 홍성, 부여, 익산이 못 찾잖아요. 그러면 널 값이 들어가는 거야. 없어. 널 값이 아니면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널 값이 아니라는 거는 홍성이든 부여든 익산이든 뭔가가 하나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멀리 가는 날이죠. 그럴 때는 요거를 실행하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이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카 얘는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고요. 이 카 안에는 mycar를 함수를 실행한 결과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거 내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차를 charge max range 이것도 함수죠. 이 함수는 또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네, charge max range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this로 봤네요. 이거 많이 쓰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뭐 내가 유추한 바로는 아까 카.점 charge max였잖아요. 그거를 뭐 불러와서 아마 하겠다라는 건지 하여튼 그러면은 카 맥스 레인지 안에다가 뭘 넣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를 실행시킬 거냐면은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의 결과값을 여기에다가 리턴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테슬라 API의 커맨드 안에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충전에 관련된 거는 차징 요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 네 차가 제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함수를 실행을 해서 얘는 뭔가 리턴 값이 필요가 없죠. 뭐 변수를 던져줄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실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00%로 충전 양을 설정해라. 얘는 90%로 충전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멀리 가면 100%로 설정을 하고 else는 아니라면이니까 얘는 실행을 안 하겠죠. 건너뛰고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거고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오고 아무것도 없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코드가 보이죠. 이게 자바스크립트, 앱스 스크립트.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는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실행하면 되죠.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언제든 실행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12시가 기점이니까 12시 이전에만 실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트리거를 만들어 놔요. 이게 트리거거든요. 트리거를 생성해 놓으면은 지금 현재 이게 내가 생성해 놓은 트리거예요. 자, 실행할 함수 칼렌더 체크 아까 그 함수 명이 뜨고요. 여기에는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함수가 쫙 떠요. 근데 나는 칼렌더 체크를 실행하면 되고 배포 뭐 이거는 버전인데 뭐 난 지금 이거는 버전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고정값인 거고요. 이벤트 소스를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할 거냐. 시간 기반 캘린더. 캘린더는 그러니까 뭐 언제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시간 기반. 나는 매일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일 단위. 여기 보면 특정 날짜, 분, 시간, 일, 주, 월 뭐 이렇게 있어요. 캘린더는 딴 건가 봐 그러면. 캘린더는 캘린더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다는 거고. 이런 거네요. 시간 기반. 나는 그러니까 매일 하면 되는 거고.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11시. 뭐 11시부터 12시까지 해도 되고요. 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트리거, 만약에 이 트리거가 실패가 났다. 그러니까 이 코드가 만약에 실패가 나면 그걸 어떻게 알려줄 거냐. 언제 알려줄 거냐. 즉시 알려줄 거냐. 매시간 알려줄 거냐. 매일 알려줄 거냐. 매주 알려줄 거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그 코드가 매일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실행이 돼서 내 일정을 확인을 하고 멀리 가네? 그러면 100%로 설정해주고 멀리 안 가네? 90% 설정해줘요. 자, 끝. 질문 있어요? 질문. 여기 포문에서 네. 여기 폼은 네. 네. get event for day get events for day. 그리고
로케이션. 음. 이렇게 하나씩 실행을 하다가 네. 있으면 네. 멈추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씩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씩 다 가지고 오는데 멈추는 건 끝날 때. 끝날 때 데이터가 네. 없을 때 네. 랭트가 끝날 때. 랭트가 네. 의미하는 게 칼렌더의 개수. 얘 같은 경우는 칼렌더의 개수, 이벤트의 개수. 이벤트의 개수. 네. 개수. 그 개수는 곧 데이터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개수가 있을 때까지 계속 돌다가 그렇죠. 있으면 네. 멈추는 거고. 네. 예전에 이 랭스가 없을 때는 랭스를 구하는 코드를 또 심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배열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랭스라는 걸 만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계속 추가될 거 아니에요? 변화되고. 네. 그러면 그걸 매일 불러와서 이게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실행되는 거 설정해 놓으신 건가요? 네, 그게 트리거. 아까 트리거. 네. 트리거로. 네. 그리고 이게 코드가 이게 네.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 네.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나눠놔도 되죠.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코딩할 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를 왜 나눠놓냐. 근데 이거를 하나로 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네. 여기에 이만큼씩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왜 제록스에서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아시나? 제록스? 네,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네. 이 객체 지향 랭귀지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한 행 한 행씩 했었어요. 그래서 막 몇만 행, 몇십만 행 이게 쫙 있어. 근데 잡스가 여기 연구소에 가가지고 걔네가 워드프레서를 개발하고 있었대요. 근데 화면이 지금은 우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쓴 다음에 한 페이지가 획가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잡스가 옆에서 이게 글이 내려가면서 따라 같이 자연스럽게 스크롤되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잡스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고치려면은 뭐 며칠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개발자가 얘기를 듣더니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뛰어가지고 뭐 띠띠띠띠 하더니 뭐 바로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깜짝 놀랐대. 그게 객체 지향형.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모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코드를 다 하나에 그냥 다 때려놓은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 블록 이게 모듈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무슨 값만 가져오고 너는 무슨 값만 가지고 오고.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설계한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형 이전의 프로그래밍은 개발자가 전체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자가 나와서 그 사업을 차릴 수가 있었어. 네. 근데 지금은 개발자들한테 너는 이 함수 부분만 개발을 해. 리턴 값은 이것만 주면 돼. 그렇군요. 모든 개발자들이 자기 부분만 알아요. 분리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전체를 몰라. 그래서 그 개발자가 나가더라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알면 되냐? PM만 알아. 이게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뭘 받아가지고 이걸 어디다 넘기고 뭐 이거는 그 한 사람만 알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설계 과정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설명드리면서 더 안 오거든요.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그거 되게 힘들었어요. 결정을 누가 했는지 어떤 규칙에 의해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빠르지 않죠. 잘 모르는 사람. 그렇죠.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함수 하나 찾는 게 막 여기 다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그냥 쫙 돼 있으면 그냥 쭉 따라서 읽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일종의 이제 폴더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이 폴더 안에 네, 맞아요.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음. 경로를 그런 것처럼 음. 연결되어 있는데 음. 변수, 주로 변수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변수와 함수. 변수와 함수와 그 두 개예요. 설명이 이거 밖에 빠져서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메인은 이거고. 됐죠? 네. 끝.